코로나 정부 추경 예산에 충북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며 노영민 도지사 후보가 공세를 펴자 김영환 후보는 허위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지선언 명의도용에 이어 교육청 간부의 중립성 논란까지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에 후보들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경찰서에서 불과 500m 남짓한 곳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의 추경 예산을 두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여야 도지사 후보들이 격돌했습니다. 정부가 충북의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노영민 후보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자 김영환 후보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노영민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북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는 겁니다.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와 청주 국도대체 우회도로, 세종 안성 고속도로와 평택 오송 복선화 사업 등을 합치면 삭감한 액수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방사광 가속기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지 보름 만에 205억 원을 삭감했다고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날려버린 1,047억은 단순한 SOC 예산이 아닙니다. 공동체 충북을 향한 충북의 미래이고. 김영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노영민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 편성해 올해 불용 처리될 예산을 부처별로 구조조정을 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해 결정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삭감한 예산은 내년에 모두 반영되며 당초 계획한 사업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여야 후보 간 설전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양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지선언 명의 도용에 이어 교육청 간부의 중립성 논란까지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에 후보들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윤건영 후보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공감을 얻은 학교 폭력 추방과 아침 간편식 공약을 계승하고 해외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진균 힘입어 전 후보들도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8년 동안 우리 충북 교육 변했습니다. 심각한 학력 저하로 아이들의 미래 어둡고 학부모님들 사교육비 증가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교육감 후보 측에서는 학부모들의 지지 선언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충북의 학부모 10여 명은 학부모 809명이 참여한 김병우 후보 지지 선언을 공개하고 김 후보야말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8년간 아이들의 행복 교육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김병우 후보를 충북 교육감 적임자로 지지합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에 후보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선관위 고발 사태까지 불거진 지지선언 논란에 이어 소년체전에서 교육청 간부가 인사를 나누던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주장까지.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치 중립을 지키세요. 관건 선거 정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분 개개인에 대해서 제가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해프닝들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뭐 저희 캠프에도 이러저러한 제보들이 많이 옵니다. 뭐 동문회가 어쨌다 뭐 그거 다 이제 위법 소지가 있긴 한데.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교육 정책과 공약에 서로 반칙을 냈다고 공격하는 네거티브 공방까지. 유권자들이 충북 교육을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는 충북 도민단체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근거로 신설 논란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 범도민 비대위는 경제성 부족과 오송 등 인접역과의 거리 등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정부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세종시장 선거에서 세종역 신설을 공약한 여야 두 후보를 향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 투쟁한 충청인들을 배신하고 내부 분열을 꾸몄다며 공개 사과와 함께 신설 포기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홍섭 건국대 충주병원장이 지난주 면직 처리됐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자로 건국대 충주병원 소화기내과 왕준호 교수가 신임 병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특수건강검진 폐지와 심혈관 내과 등 의료진의 잇따른 이탈에 대한 책임으로 병원장 교체를 요구해오던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이번 신임 원장 취임으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기대한다며 의료진 확충과 중장기 정상화 계획 등을 요구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경찰서에서 불과 500m 남짓한 곳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각, 큰 도로에 들어선 검은색 승용차가 2개 차로를 사선으로 주행하더니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신호 대기 차량과 정면 충돌합니다. 다른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비켜가는 사이 견인차와 순찰차 2대가 연달아 나타납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직 경찰관, 그것도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해당 경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이곳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직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경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조사를 통해 중징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초 보은경찰서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에도 옥천경찰서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되는 등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은 충북에서만 모두 7명.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사고를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충북 지역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올 3월 충북의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1,222억 원이 줄어 1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율 부담이 커졌고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기업대출은 올 1분기에만 1조 4,056억 원이 늘어 대출 잔액이 30조 5,1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휴가를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 휴가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 돌봄 휴가, 민간 회사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주고 있으나 기간 연장과 유급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괴산군이 올해 논 그림 주제를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로 정했습니다. 괴산군은 은행나무길로 유명한 문광저수지 일대 논 5,400여 제곱미터에 엑스포 캐릭터인 유기농과 은미래를 그려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흰색, 노란색, 붉은색 등 색깔 있는 별을 심어 연출하는 논 그림은 괴산군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7일 동안 열립니다. 충주시가 재활용품 교환 사업 품목을 건전지에서 종량제 봉투로 변경했습니다. 충주시는 다음 달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우유값,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 등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1kg당 20리터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줍니다. 충주시는 그동안 보상 교환품으로 건전지를 제공했으나 종량제 봉투에 대한 시민 선호도가 높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지난해 새롭게 단장한 하소천 금계국이 만개했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피는 금계국은 다년생 초본 식물로 제천시는 지난해 신당교에서 용두교 사이 하소천변 1.5km에 25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제천시는 금계국의 특성을 활용해 꽃이 시드는 시기에 꽃대를 잘라내 10월에서 11월 사이 가을철에 한 번 더 개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을 50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조례가 전국 최초로 개정되면서 50살 이상 주민 7,800여 명이 추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영동군은 다음 달 13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접종일을 지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옥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개발이 추진됩니다. 옥천군은 다음 달부터 1년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교량, 전광판, 관광 안내판 등의 차별화한 디자인을 넣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은 이를 통해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